그래서 이 지적장애를 치료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이제 이 언어인지냐, 사회 적응력이냐, 아니면 운동신경이냐,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골고루 발달을 시켜줘야 됩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져도 인지가 좋아지고요. 사회 적응력이 좋아져도 또 인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언어인지가 좋아져도 또 인지가 좋아집니다. 세 가지가 다 좋아지면 더 많이 좋아지고요. 세 가지가 다 안 좋아지면 별로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어떻게 좋아지게 해주느냐가 이제 큰 관건입니다. 먹을 것을 줄 것이냐, 스스로 먹을 것을 이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냐. 보통은 현재까지 지적장애를 치료할 때는 주는 방법을 주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먹이게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줍니다. 아, 이 아이가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어떤 과정이나 프로세스를 가르쳤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어떤 건지 물체를 만지면서 경험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가르쳤을 때 이제 단점은 그것까지는 먹는데 더 큰 거는 스스로 먹지를 못합니다. 즉, 그 기능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의 기능으로 이제 자체적인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기존의 지적장애 치료에 있어서 큰 단점이고 한계입니다. 다만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할 수 있고 스스로 배워갈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지적장애를 치료하는 기관에서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레인 리더는 이제 신경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이기 때문에 즉 뇌 자체의 기능의 이상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말초신경과 자율신경의 이상이 중추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이제 천식이 굉장히 심한데 천식이 좋아지면서 이제 인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간질이 심한데 간질이 줄면서 인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못 걷는데 잘 걸으면서 인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어떤 자율신경계나 말초신경계의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이제 같이 향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인지가 크면서 이제 뭐 잘 달리고 잘 걷고 세밀한 활동들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같이 높여줘야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이제 시상, 변연계, 기저의, 손의 전제, 축디엽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시상이나 변연계, 기저의 이런 쪽은 뇌에서도 굉장히 속 안에 있는 뇌입니다. 이게 뭐 좀 운동시켜가지고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강력한 훈련이,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야 이런 신부의 뇌까지 영향이 가게 되고요. 이 자율신경계는 운동만 해가지고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이 안 좋아서 운동으로 간 치료했다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이 못 들으시죠? 간을 치료해야 치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때로는 스트레스만 소화가 안 되는데 기분 좋은 활동을 했더니 이제 소화 잘 되더라 해서 자율신경계가 어떤 정신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있긴 있지만 그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기분과 운동만으로는 이제 한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의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내 몸의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감각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총체적인 기능의 이상이 염색체 이상이건 뭐 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정신, 심리, 인지, 언어, 행동의 문제들이 유발된다. 그래서 브레인 리더들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는 중추신경계를 각성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뉴로피드백을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집중력이 약해서 병원에서 이제 집중력 강화제 이런 거 많이 먹어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콘서타라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라고 이제 각성을 확 높여줍니다. 지적장애 아이들의 정신과에서 약을 쓴다면 그 정도 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능을 높여주는 약은 없습니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각성을 높여주는 약을 씁니다. 왜냐하면 각성과 지능은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을 높여주는 약을 쓰는데 지적장애의 경우들은 이제 아주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약간 완화가 되지만 지능을 높여주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뉴로피드백은 이제 특정 부위의 각성의 저하를 이제 해결을 해주고요. 자율신경계의 문제는 이제 침이나 한약으로 하고 그리고 뇌에 독소가 있거나 뇌에 열이 많거나 뇌 혈액량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이제 한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 예민한 지적장애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귀 주변에 손만 대면 싫어하고 특정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귀 자체가 감각이 가민하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걸 힘들어합니다. 소리 자체에 대해서 이미 저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손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누가 내 손을 만지기만 해도 이제 싫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뭘 만지고 이제 손으로 경험을 하고 인지가 쌓여야 될 시기에 그런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지의 발달이 떨어지는데 귀 자체가 또 예민하면 귀로 듣고 언어가 들려야 되고 많은 프로세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인지가 듣는 인지가 못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각 주의력이 이제 떨어지거나 계속 운동 능력이 떨어졌을 때 IM 훈련하고요. 전정 감각의 문제는 밸런스, 고유 수용성 감각에서 침으로 감각을 좀 깨워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인지를 높여주고 있고요. 좀 많은 어머님들이 물어보죠. 우리 아이는 언제 좋아집니까? 이런 치료 기간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게 그겁니다. 언제 좋아집니까? 학부모님 가장 궁금한 거는 그거거든요. 언제 좋아집니까? 저희도 언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날짜랑 2015년 7월 30일 딱 정해줄 수만 있으면 가장 통쾌할 텐데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또 어떤 아이는 좀 쭉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까지만 돼도 다행인데 어떤 아이는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난감하죠. 이때 되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이제 힘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후에는 이제 다시 옛날의 모습이 또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힘이 빠져요. 이제 몇 개월 후에는 또 다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막 업다운이 이렇게 심하면 보통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좋아지는 거냐, 나빠지는 거냐 이제 헷갈려 하십니다.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에 따라 이 패턴, 두 번째 계단 패턴, 세 번째 아주 그냥 큰 S자로 이렇게 가는 패턴 너무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더 좋아져 가느냐 아이가. 저희가 이제 20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아이 성인들을 이렇게 오게 되면 굉장히 문제 행동이 많아서 옵니다. 막 통제가 안 되죠. 본인들이 20살을 지적장애로 살다 보니까 이 답답해가지고 이제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정신과 약, 심한 약들도 강한 약들도 써봤는데도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는 찾아보다가 이제 하면은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치료를 해보면 이미 인지의 발달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제 물론 치료를 하셨습니다. 치료를 하셨는데도 워낙 중증이다 보니까 20살이 있어도 말 한마디를 못하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성인들이 옵니다. 진짜 말 한마디를 못하니까 이게 풀릴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이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진짜 때리고 부수지 않고는 풀릴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도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진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20살 돼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오든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러나 저러나 올라가면 됩니다. 아이가 올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올라가야 되고 이왕이면 10세 이전에, 그 다음에 15세 이전에, 그 다음에는 15세 이후로는 호전되면 이거는 참 축복입니다. 그만큼 치료의 속도가 10세, 15세 이후는 다릅니다. 효과가 점점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20대 이후에 말을 못한다. 그럼 저희가 말 터지게 얘기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게 된 적도 없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된다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높여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좋아질 때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많이 늘죠. 아이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제 당연히 지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운동신경이 늘어서 안 하더라도 그렇게 돼요. 상호작용이 예전보다 길어지고 감각이 예전에 소리만 들으면 청소기 소리만 들으면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크게 상관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후퇴할 때는 이제 정서적으로 안 좋고 근데 또 말은 잘합니다. 후퇴해도. 지적장애를 치료하면서 자폐성 장애는 이제 치료하다 보면 이제 후퇴할 때 언어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적장애는 문제 행동이 나와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힘듭니다. 계속 부모님이 괴롭혀요. 후퇴할 때. 정서적으로 흥분되니까 말은 되는데 이제 정서적으로 흥분되니까 그거를 풀 때가 이제 가불긴 겁니다. 이제 가족들은 이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있고 운동신경이 또 향상되고 있거든요. 상호작용은 또 악화되니까 또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말이랑 운동신경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호전을 봅니다. 감각감이 또 심해지는데 시간 지나면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호전균과 후퇴균과를 이제 따라서 자각다를 계속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이게 늘어나는 건지 후퇴하는 건지 우리 치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참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3자가 오히려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기관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잘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